가끔 집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고들이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저의 경험과 함께 유용한 가정용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갑작스럽게 요리를 하던 중 칼에 손을 베이고 말았어요.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였지만 피를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이때 내가 했던 응급처치법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 피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한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출혈을 멈추는 단계였죠. 상처 부위에 깨끗한 거즈를 대고 지혈을 하며 손을 심장보다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출혈이 멈출 때까지 꾸준히 압박을 가해주었고 약 10분이 지나니 출혈이 멈추었습니다. 이후에는 집에 상비해두었던 소독약을 발라 감염을 예방하고 반창고를 붙여 상처를 보호했습니다. 유리 조각 같은 이물질이 상처에 박힌 것이 아니라면 대다수의 경미한 배임 상처는 이렇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저의 친구가 경험한 일입니다. 친구는 식사를 준비하던 중 뜨거운 기름이 손목에 튀어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화상 부위를 빨리 차가운 물에 식히는 것입니다. 친구는 바로 흐르는 물에 손목을 약 15분 이상 담갔고 고통을 줄이는 동시에 피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그 후 화상 연고를 바르고 붕대로 감싸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물집이 생기면 터뜨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낫도록 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 화상이 심각해 보이거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작은 상처나 화상은 미리 준비해둔 구급상자와 함께 기본적인 응급처치 요령을 이해하고 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구급상자에는 상처 소독약, 거즈, 반창고, 화상연고, 면봉 등 다양한 응급처치 용품을 준비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응급 상황은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요령들을 숙지하고 응급시에 적절히 대처한다면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피부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진 한 소녀, 지연이는 그녀의 피부 건강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여드름과 미세한 주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인터넷과 책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그 어떤 것도 실효성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올바른 식습관이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먼저 피부에 가장 유익하다는 음식을 탐색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식단에 정착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물은 몸 전체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며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피부가 얼마만큼 촉촉하고 매끄러워질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연이는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피부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비타민 A는 당근, 계란, 시금치와 같은 식품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당근 주스를 마시는 것이 그녀의 일과에 추가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피부톤이 고르고 매끄러워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수분을 보충하여 피부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연이는 결국 주간 식단에 연어와 같은 생선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주 동안 실천하자 그녀는 피부의 균형이 잡히고 트러블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그녀는 당분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피부의 염증을 유발하고 콜라겐 파괴를 촉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 음식을 줄이는 것이 어려웠으나 신선한 과일, 견과류로 디저트를 대체하면서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과일의 풍부한 항산화제는 피부의 손상을 방지하고 건강한 빛을 더해주었습니다. 어느덧 이러한 변화를 3개월간 지속하면서 지연이는 드디어 그녀의 피부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피부의 변화를 경험하며 실질적인 식습관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고 이로 인해 자신감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연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한 피부를 위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열심입니다. 이러한 여정은 그녀에게 있어 단순히 피부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생활 전체의 건강을 되돌아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연이는 자신을 돌보고 가꾸는 데 좀 더 진지하고 세심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여전히
새로운 것을 탐구하며 더 나은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나희라는 여성이 있었다. 나희는 항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특별한 운동 없이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받곤 했다. 그러면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기가 해온 몇 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설명하곤 했다. 이러한 습관들이 어느새 그녀의 삶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무병장수의 비결이 되었다고 덧붙이면서 첫 번째로 나희는 아침 루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녀는 뜨거운 물 한 잔에 신선한 레몬을 짜서 마셨다. 이는 밤사이 쌓인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후 그녀는 유기농 농작물로 만든 가벼운 아침식을 즐겼다. 나희의 아침 식사는 종종 갓짜는 주스나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신선한 과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로 나희는 식사 시간에 큰 신경을 썼다. 그녀는 하루 세 끼 충분히 챙겨 먹되 한 끼 한 끼를 꼭꼭 씹어 먹었다. 음식을 천천히 씹음으로써 그녀는 소화를 돕고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었다. 또한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셨고 그녀의 목에는 항상 예쁜 물병이 있었다. 또한 나희는 근육을 움직이는 생활 속 습관을 길렀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듯 자유롭게 움직였고 설거지를 할 땐 간단한 스트레칭을 곁들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녀가 특별히 운동장을 찾지 않고도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녀는 자연과의 교감을 무척 중시했다. 매일 저녁 짧은 산책을 나갔다. 그녀의 집 주변에는 싱그러움이 가득한 숲길이 있었고 그곳을 천천히 걸으며 깊은 호흡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이 산책 시간은 그녀에게 하루의 고요한 명상의 시간이기도 했다. 나희는 스트레스 관리 또한 건강의 핵심 요인이라 믿었다.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하루의 긴장을 풀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연습했다. 그녀는 매일 잠들기 전 감사 일기를 써내려가며 오늘 있었던 작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이를 통해 불면증이나 만성 피로와 같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었다. 소소하지만 그녀가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었다. 나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이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났다. 이 규칙적인 수면 리듬은 그녀의 신진대사를 안정시키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재충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나희의 생활은 단순했지만 이 모든 습관들이 합쳐져 그녀는 생동감 넘치고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생활 방식을 본받아 생활의 변화를 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찬 일정에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겨우 씻고 눕기 바쁜 우리들. 그러나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몸이 점차 무거워지고 피로가 쌓이는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루 세 끼 건강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기란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바쁜 현대인들이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초간단 건강식을 제안해보려 한다. 첫 번째 레시피는 오트밀과 그릭 요거트이다. 준비물도 간단하다. 오트밀, 그릭 요거트, 좋아하는 과일을 몇 조각, 그리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약간. 전날 저녁에 오트밀을 물에 불려두면 다음날 아침 시간이 절약된다. 아침에 일어나 불린 오트밀에 그릭 요거트를 적당량 넣고 여기에 과일과 견과류를 올리면 완성.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좋고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준다. 두 번째는 레몬 드레싱 샐러드. 샐러드는 그 자체로도 건강한 음식이지만 드레싱이 문제다. 오늘은 직접 레몬 드레싱을 만들어보자. 준비물로는 신선한 샐러드 채소, 레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꿀 약간, 소금, 후추가 필요하다. 먼저 레몬을 반으로 잘라 즙을 짜내고 이에 올리브 오일 2큰술, 꿀 1작은술, 소금과 후추를 약간 넣어 드레싱을 만든다. 신선한 채소에 드레싱을 골고루 뿌리면 상큼한 레몬 드레싱 샐러드 완성. 이 드레싱은 단순하면서도 샐러드의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준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단백질 파워볼은 간식이나 아침, 대용으로 제격이다. 준비물은 잘 다진 견과류와 말린 과일, 그리고 땅콩버터나 아몬드버터 같은 견과류 버터가 필요하다. 적당량의 견과류와 말린 과일을 잘 섞고 여기에 견과류 버터를 넣어 반죽하듯 섞는다. 먹기 좋은 크기로 동글동글하게 구형으로 만들면 포만감 있는 단백질 파워볼 완성. 이 파워볼은 휴대도 간편해 이동 중에도 쉽게 먹을 수 있다. 이처럼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건강식은 의외로 다양하다. 중요한 건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이러한 작은 노력에서 시작된다. 오늘 소개한 레시피로 당신의 건강한 식생활이 한층 더 빛나길 바란다.